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선영아, 그냥 아무것도 못 본 척해. 어머님, 두 분이 사귀시는 건 인정 못 합니다. 선영아, 마이크는 좋은 사람이야. 어머님,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소문나면 어떡해요? 마이크는 미국 이사야. 난 모든 걸 걸었어.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마세요. 선영아, 어디 가니?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 첫 번째, 18년 며느리 인생. 한순간에 산산조각. 2024년 10월 10일,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순영의 아파트 거실. 내 이름은 순영 61세. 명일동에서는 나를 만복인의 맏며느리로 안다. 28년, 이 더러운 며느리 굴레를 짊어지고 시아버지 병수발부터 제사, 시어머니 시중까지 나는 완벽한 희생양이었다. 동네 부녀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는 효심 지극한 며느리의 상징이었다. 그 자존심 하나로 버텼다. 내가 희생해서 이룬 이 평판, 이 견고한 중산층 가정의 성이 내 전부였다. 그런데 90세 시어머니가 60대 흑인 남자와 재혼을 하겠단다. 그것도 내가 평생 모셨던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 15년 만에. 순영아, 우리 엄마 다음 달에 결혼하신대. 남편 만복 63세의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툭 던진 말이었다. 커피를 마시던 나는 컵을 그대로 놓쳤고 뜨거운 커피는 28년 동안 내가 닦고 또 닦았던 대리석 바닥에 쏟아졌다. 내 인생처럼. 만복 씨,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장난이 지나치네. 어머니가 미치셨어요? 흑인 남자라뇨.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어디서 만난 거예요? 내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다. 얼굴은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만복은 늘 그렇듯 어정쩡하게 상황을 피하려고 했다. 나도 잘 몰라. 그냥 독거노인 모임 같은 데서 만났다고만 하시네. 마이클이라고 미국 사람이고 60대 후반이래.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28년간 내가 희생에 지켜온 이 평범한 가정이 단 한순간에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기분이었다. 효부 며느리 순영의 삶이 흑인 시아버지를 맞이하는 괴상한 며느리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만복 씨, 당신 당장 가서 어머니께 이 결혼 없던 일로 하라고 해. 당장. 동네 사람들 얼굴을 내가 어떻게 봐? 우리 아들 딸 결혼은 어떻게 할 거야? 당신 엄마 노후 걱정보다 내 평생의 자존심을 먼저 생각해야지. 당신이 이 상황을 해결 못하면 나 이혼할 거예요. 만복은 겁에 질린 채 서둘러 넥타이를 매며 현관으로 도망치듯 나갔다. 나는 쏟아진 커피처럼 내 방금의 비명처럼 온몸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 며느리 인생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두 번째, 남편의 무능, 며느리의 분노. 2024년 10월 11일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순영의 아파트 주방. 순영은 하루 종일 밥 한 술 뜨지 못했다. 아침에 만복이 도망치듯 나간 후 휴대폰을 붙들고 시어머니 정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정혜 여사는 내 인생이니 상관 말하는 냉정한 답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저녁 7시 만복이 퇴근 후 문을 열고 들어섰다. 만복은 평소와 달리 현관에서부터 눈치를 살폈다. 순영아, 나왔어. 만복은
조용히 외투를 벗었다. 순영은 식탁에 앉아 만복을 쏘아봤다. 주방의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마치 귀신처럼 창백했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요? 만복은 머뭇거렸다. 어머니가 완강하시네. 내 아비와는 다르다. 내 삶을 살겠다고만 하셔. 게다가 마이클이라는 그분 사진 봤는데 인상이 참 좋으시더라. 순영은 식탁을 쾅 치며 벌떡 일어섰다. 인상이 좋다니.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가 흑인 남자랑 재혼한다고 하는데 아들이란 사람이 인상이 좋다고? 강씨는 평생 당신 어머니 앞에서 내 뒤에서 숨어 살았지. 아버지 간병할 때도 제사 지낼 때도 당신 어머니 문제인데 왜 나한테만 짐을 지우려고 해? 만복은 아내의 분노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순영아, 진정해. 어머니한테 내가 알아서 잘 말씀드릴게. 당신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스트레스? 나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모욕감을 느낀다고. 동네 부녀회에 나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우리 시어머니 구순에 국제 결혼하셨어요 라고 자랑할까? 내 28년 희생이 한순간에 동네의 웃음거리가 되는 꼴을 당신은 모른다고. 순영은 만복이 제일 아끼는 도자기 찻잔을 집어 들고는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당신은 평생 어머니의 아들이었지. 내 남편은 아니었어. 당신이 결단 못 내리면 내가 내릴게. 이 결혼 내가 막을 거야. 그리고 당신, 나랑 어머니 둘 중 하나 선택해. 어머니를 버리든가 나를 버리든가. 만복은 깨진 찻잔 조각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아내의 눈치만 살폈다. 그의 눈빛에는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어머니를 거역하지 못하는 나약함이 뒤섞여 있었다. 명일동 순영의 아파트에는 며느리의 분노와 남편의 무능이 뒤섞인 절망적인 밤이 깊어갔다. 세 번째, 동네 소문과 며느리의 자존심. 2024년 10월 15일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상록 부녀회 모임. 시어머니의 재혼 소식은 순영이 우려했던 대로 명일동 부녀회에 삽시간에 퍼졌다. 평소 순영에게 효부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던 오 여사와 최 여사의 눈빛은 노골적인 호기심과 동정, 그리고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다. 순영은 며칠간 모임에 나가지 않다가 도망치는 것은 굴복이라고 생각해 이를 악물고 부녀회에 참석했다. 순영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자마자 오 여사가 조용히 운을 떼었다. 순영 씨,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요새 힘든 일 있나 봐. 어르신, 잘 지내세요? 순영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어머니는 잘 계세요. 독감이 유행이라서 제가 며칠간 못 찾아뵀어요. 하지만 최 여사가 쐐기를 박았다. 독감?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미국에서 오신 선샤인이라는 분이랑 곧 결혼하신다면서요? 90세의 흑인 남자랑 국제 결혼이라니. 순영 씨, 참 대단해. 시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신가 봐. 선샤인이라니. 순영은 마치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마이클이 선샤인이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그것도 미국인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동네 소문의 중심에 서 있는 현실이 너무나 치욕스러웠다.
순영의 귀에는 그들의 속삭임이 너의 28년 희생이 아무 의미 없었다고 조롱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순영은 수치심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지만 며느리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하, 어머님이 워낙 활동적이셔서요. 사실은 제가 반대한 결혼이지만 어머니의 뜻이 워낙 강하셔서 어쩔 수 없죠. 다들 놀라지 마세요. 순영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임을 박차고 나왔다. 내가 반대한다고, 내가 막겠다고. 그녀는 속으로 수백 번을 외치며 곧장 시어머니의 아파트로 향했다. 네 번째, 시어머니와 마이클의 해변 데이트. 2024년 10월 18일 서울시 강동구 곰돌이 공원. 순영은 시어머니의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정혜 여사는 집에 없었다. 경비원에게 물어보니 요새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덩치 큰 외국인 신사분이 모시고 공원에 산책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순영은 마치 불륜 현장을 덮치려는 사람처럼 분노에 차서 아파트 뒤편의 작은 곰돌이 공원으로 달려갔다. 공원 구석 벤치에 정혜 여사와 마이클이 앉아 있었다. 정혜 여사는 마이클의 팔짱을 끼고 밝게 웃고 있었고 마이클은 정혜 여사의 손을 잡고 무언가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마이클의 흑갈색 피부와 정혜 여사의 희끗한 피부가 나란히 놓여 있는 모습은 순영의 눈에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이질적으로 보였다. 마치 한국의 전통적인 그림 위에 난데없이 미국의 팝 아트가 덧칠된 기분이었다. 순영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들 앞으로 다가섰다. 어머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정혜 여사는 순영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지만 마이클은 순영을 향해 일어나며 부드럽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제가 마이클입니다.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의 한국어 발음은 서툴렀다. 만나서 반갑다뇨.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당신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접근한 거예요? 재산, 비자, 당장 어머니 옆에서 떨어지세요. 순영은 마이클을 향해 영어도 섞지 않고 한국말로 퍼부었다. 정혜의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순영의 팔을 잡아챘다. 순영아, 내가 뭔데 남의 사람에게 함부로 해. 당장 만복이한테 돌아가. 제가 남의 사람이라고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며느리예요. 28년 동안 이 집안을 지킨 며느리라고요. 아버님, 제사 지낸 며느리. 순영은 눈물을 쏟아냈다. 마이클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정혜 여사의 손을 잡고 그녀를 벤치에 다시 앉혔다. 그리고 순영에게 말했다. 순영 씨, 저는 쥐앙게이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녀를 외롭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이클은 서툰 한국말로 천천히 진심을 담아 말했다. 순영은 그 말에 더욱 격분했다. 그녀는 뒤돌아 남편 만복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 당장 이 공원으로 와. 지금 어머니가 저 남자랑 붙어 있어. 당신이 오늘 결단을 안 내리면 나 당신 얼굴 다시 안 봐. 그날 밤 만복과 순영은 결혼 후 가장 격렬하게 싸웠다. 순영은 만복에게 당신은 평생 나한테 집만 지웠어 라고 소리쳤고 만복은 아내의 절규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5번째,
아들의 최후 통첩, 어머니의 단단한 벽. 2024년 10월 24일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정의 여사의 아파트 거실. 만복 63세은 며칠간의 망설임 끝에 어머니 정의 여사 90세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아내가 문을 박차고 나간 후 만복의 집안은 며칠째 숨 막히는 침묵만 흐르고 있었다. 순영의 눈빛은 그에게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 만복은 평생을 순응하며 살아온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아내와의 결혼 생활 그리고 평안했던 자신의 남은 황혼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에게 비수를 꽂아야 했다. 정의 여사는 만복을 보자 예상했다는 듯이 차분하게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거실에는 특유의 은은한 인센스 향이 감돌았다. 예전에는 맡아보지 못한 냄새였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만복은 미리 준비해 온 말을 꺼내기 전에 목이 메었다. 그의 손가락은 바지 주머니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 비비고 있었다. 그래, 순영이 일 때문이겠지. 정의 여사는 만복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은 예순이 넘은 아들에게서도 며느리 순영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고요함이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하지만 이 결혼은 안 됩니다. 동네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순영이가 지금 거의 정신을 놓았어요. 매일 이혼 얘기를 꺼내요. 저 순영이 없으면 못 살아요. 저희 가정이 깨지게 생겼어요, 어머니. 만복은 절박함을 담아 호소했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를 향한 원망이 섞여 있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내 아내의 평판과 너희의 결혼 생활을 위해 내 남은 인생을 희생하라는 뜻이냐. 정의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전체를 압도했다. 희생이 아니에요. 자식된 도리로 어머니가 노년에 편안하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 마이클 씨 솔직히 저희는 믿을 수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어머니를 흔들고 있잖아요. 정 마이클 씨와 함께 있고 싶으시면 동거를 하세요. 조용히. 하지만 결혼은 저희가 용납 못합니다. 만복은 주머니 속에 손을 빼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마침내 순영이 시킨 최후 통첩을 뱉어냈다. 만약 어머니가 기어코 결혼을 강행하시면 저는 어머니를 아들로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 순영이와 손주들, 아무도 어머니를 뵈러 오지 않을 거예요. 아버님 제사도 저희가 알아서 지내겠습니다. 저희를 버리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만복의 입술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어머니의 분노를 예상하고 고개를 숙였다. 회초리를 맞은 어린아이처럼 몸이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정의 여사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녀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만복아, 나는 너희 아버지를 15년 동안 모셨다. 내가 내 아버지 산소에 가본 게 몇 번이나 되니? 늘 바쁘다고 순영이만 시켰지. 나는 그 15년 동안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나 자신을 며느리들의 시어머니라는 틀 안에 가뒀어. 매일 내 아버지 사진 앞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정의 여사는 테이블 위에 놓인 마이클과의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마이클이 환하게 웃으며 정의 여사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모습이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처음으로
쥐앙게이라고 불러줬다. 며느리의 시어머니도 아니고 내 아내의 짐도 아니고 그냥 나 정혜라고. 만보가 내 아내가 너에게 나 아니면 어머니를 택하라고 했다지. 28년 동안 내 며느리로 살았던 그 마음 내가 왜 모르겠니. 하지만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을 택할 거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어도 나에게 그러라고 했을 거다. 정혜 여사는 만복의 눈을 들여다보며 마지막 말을 전했다. 내가 나를 버린다고 해도 나는 너희 가족을 축복한다. 하지만 내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될 거다. 너희가 보고 싶지 않다면 보지 않아도 괜찮다. 이제 돌아가서 내 아내에게 내 선택을 이야기해라. 만복은 어머니의 단단한 결의와 예상치 못한 차분함에 압도당했다. 만복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한참 동안 머뭇거렸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하고 마치 폐잔병처럼 등을 돌려 아파트를 나섰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아내에 대한 의무감 사이에서 오는 쓰디쓴 후회만이 가득했다. 6번째, 순영의 맹공, 마이클의 침묵하는 진심. 2024년 10월 25일 서울시 강동구 정혜 여사의 아파트 인근 공원. 남편 만복이 어머니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돌아온 다음 날 순영 61세엔 만복의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먼저 움직였다. 만복이 망설이는 사이 이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 마이클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순영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순영은 정혜 여사가 마이클과 자주 산책한다는 아파트 뒷산 공원으로 향했다. 쌀쌀한 가을 바람이 불었지만 순영의 마음은 분노로 인해 끓어오르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영은 공원 구석의 벤치에 앉아 정혜 여사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마이클을 발견했다. 정혜 여사는 마이클이 매민 핫팩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마이클은 서툰 한국말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순영은 망설임 없이 그들 앞으로 걸어갔다. 마이클 씨. 순영은 낮은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마이클은 순영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정혜 여사가 당황하지 않도록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순영 씨,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쥐앙게, 잠시만요. 마이클은 여전히 정중함을 잃지 않았다. 순영은 정혜 여사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마이클에게 종이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순영이 아는 법률 지식을 총동원하여 작성한 재산 포기 각서와 혼인 무효 소송 가능성에 대한 경고문이었다. 이거 읽어보세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 재산에 손댈 생각이라면 국제 소송이든 뭐든 끝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 비자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이용하려는 외국인으로 신고하면 당신 한국에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순영은 자신의 말을 통해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를 바랐다. 마이클은 순영이 매민 서류를 조용히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다. 그의 큰 손이 떨리는 듯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힘들었다. 그가 서류를 다 읽었을 때 그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순영 씨, 저는 이 모든 일에 대해 당신이 화내는 것을 이해합니다. 마이클은 놀랍게도 유창하지는 않아도 또박또박 한국말로 말했다. 당신은 훌륭한 며느리였습니다. 28년 동안 가족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저 때문에 당신의 명일동 아줌마라는 자리가 불안해진 것도 압니다. 순영은 그의 예상치 못한 공감에 잠시 멈칫했다. 공감하지 마요.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요.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망가진 것은 당신의 가족이 아니라 정혜 씨가 오랫동안 갇혀있던 틀입니다. 그리고 돈, 재산 문제. 저는 미국에서 은퇴했고 연금과 집이 있습니다. 정혜 씨의 돈,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혜 씨의 삶을 돕고 싶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자신의 미국 운전면허증과 몇 장의 신용카드, 그리고 사진을 보여줬다. 사진 속에는 흑인 여성과 2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들은 저의 가족입니다. 저도 아내를 먼저 보냈고 아들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였습니다. 순영 씨가 걱정하는 이용 같은 것은 제 삶에 필요 없습니다. 순영은 그의 갑작스러운 자기소개와 직업이사이라는 예상치 못한 배경에 당황했다. 그녀가 마이클을 재산이나 비자 문제로 접근한 수상한 외국인으로 단정했던 모든 프레임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마이클의 침묵하는 진심은 순영의 맹공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어머니를 두고 아버님은 뭐가 되냐고요. 순영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마이클은 벤치에 놓여있던 정에 여사의 손을 다시 잡고 순영에게 말했다. 저는 쥐앙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정혜 씨는 말했습니다. He is in my heart. But my life is still here. 그는 내 마음에 있지만 내 삶은 아직 여기에 있다. 순영 씨, 정혜 씨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남은 삶을 존중할 것입니다. 순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제야 마이클의 눈을 자세히 보았다. 그의 눈은 선했고 깊은 이해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순영은 서류를 쥔 손을 떨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가 보낸 모든 증오와 공격이 그의 차분한 진심에 부딪혀 허무하게 사라져 버린 기분이었다. 순영은 공원을 뛰쳐나왔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진짜 분노는 마이클이 아니라 28년 동안 자신을 희생하게 만든 며느리라는 역할, 그리고 그 역할을 끝내지 못하게 발목 잡는 동네의 시선에 있었다는 것을.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선영아, 그냥 아무것도 못 본 척해. 어머님, 두 분이 사귀시는 건 인정 못 합니다. 선영아, 마이크는 좋은 사람이야. 어머님,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소문나면 어떡해요? 마이크는 미국 이사야. 난 모든 걸 걸었어.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마세요. 선영아, 어디 가니? 7번째 8년 묵은 부부의 민낯. 2024년 10월 26일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순영의 아파트 침실. 만복 63세는 며칠째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다. 순영 61세는 침실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집안에는 만복이 어머니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돌아온 날 이후에 냉랭한 공기만 감돌았다. 순영은 마이클의 진심을 접하고 돌아온 후 더 이상 시어머니의 재혼에 대한 분노가 아닌 자신의 28년 결혼 생활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날 저녁 순영은 침실 문을 열고
나와 거실에 쭈그려 앉아 TV를 보고 있는 만복의 앞에 섰다. TV 화면에서는 앵무새처럼 웃어대는 코미디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둘 사이의 긴장감은 그것마저 삼켜버렸다. 만복 씨. 순영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분노보다는 지친 절망이 담겨 있었다. 만복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순영의 시선을 피했다. 왜, 이제 나보고 어머니 버리라는 소리 하려고? 어머니는 이미 당신이 원하는 답을 안 주셨어. 순영은 만복의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니, 이젠 어머니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 이야기야. 우리 이야기? 우리가 뭐, 우리가 남들처럼 살지 않았나? 아들, 딸 결혼시키고, 노후 준비하고, 평범하게 살아왔잖아. 만복은 방어적으로 소리쳤다. 순영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허탈하게 웃었다. 평범하게? 당신은 늘 며느리 순영 뒤에 숨어서 평범했지. 28년 전 당신 회사 부도 났을 때도 내가 친정 돈 끌어와서 막았고, 당신 아버지 간병할 때도 당신은 밤샘 근무 핑계 대고 나한테 다 맡겼어. 당신이 어머니한테 나 아니면 어머니를 선택하라고 할 때 그 말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당신은 몰라. 만복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내가 잘못했어. 그 말은 당신이 하라고 해서 한 거야. 그게 더 비겁한 거야. 당신은 평생 당신의 결정이 없었어. 당신 어머니는 80이 넘어서 평생 며느리와 자식 뒤치다꺼리 하다가 이제야 처음으로 자기 이름, 정혜를 찾았는데 당신은 여전히 엄마 치마폭에서 못 벗어난 아들일 뿐이야. 순영은 만복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 마이클 씨가 뭔 줄 알아? 그 사람, 당신 어머니, 재산 노리는 사람 아니었어. 의사였고 자기 삶이 있는 사람이었어. 내가 온갖 망신을 주면서 소리 질렀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당신은 훌륭한 며느리였다고 했어. 28년 동안 당신한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위로를 당신 어머니, 재혼 상대인 외국인한테 들었다고. 순영의 목소리가 격앙되자 만복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어머니의 외로움을 외면했으며 자기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않은 무능한 가장이었다는 사실이 60대가 되어서야 아내의 절규를 통해 뼈저리게 다가왔다.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순영의 손을 붙잡았다. 순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당신이 이 집안의 기둥이었는데 내가 당신을 너무 힘들게 했어. 당신이 며느리가 아닌 순영으로 살게 해줘야 했는데. 만복은 순영을 끌어안았다. 60대 부부의 어색하고 굳은 포옹이었지만 그 속에는 28년 묵은 회한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순영은 만복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더 이상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었다. 무너질 뻔했던 부부의 신뢰가 그들의 황혼에서야 비로소 다시 세워지는 순간이었다. 만복은 순영의 등에서 손을 떼고 나지막이 말했다. 어머니,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당신 뜻대로 될 수 있게 노력할게. 어머니한테 내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말씀드리자. 하지만 순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내가 갈 차례야.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며칠 전 마이클에게 들었던 시어머니의 한마디를 떠올렸다. 내 삶은 아직 여기에 있다. 8번째 며느리, 생모의 외로움을 엿보다. 2024년 10월 28일 서울시 강동구 정해 여사의 아파트 부엌. 순영은 혼자 시어머니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만복에게는 당신이 가면 또 싸움만 난다고 말하고 왔다. 순영은 더 이상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며느리의 자리가 아닌 만복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명의 여자로서 정의 여사를 이해하고 싶었다. 정의 여사는 현관문을 열고 순영을 보자 놀라면서도 이내 굳은 얼굴을 풀지 않았다. 내가 여긴 왜 왔니? 만복이는? 저 혼자 왔어요, 어머니. 만복 씨는 그냥 집에 있으라고 했어요. 순영은 신발을 벗고 조용히 거실로 들어섰다. 거실은 여전히 깨끗했지만 며칠 전 만복이 맡았던 인센스 향 대신 은은한 생강차 냄새가 났다. 순영은 정의 여사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어머니, 제가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한 것 죄송해요. 순영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정의 여사는 순영을 쏘아보더니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할 거면 그냥 가라. 나는 내 사과 들으려고 이 나이에 내 삶을 건 게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아니요, 어머니. 제 사과가 아니라 제가 어머니한테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순영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다. 어머니, 냉장고에 시든 시금치 있어요. 제가 국이라도 끓여 드릴게요. 순영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며느리가 늘 완벽하게 채워 넣던 반찬 대신 냉장고 안에는 며칠 된 반찬통 몇 개와 시들어가는 채소들, 그리고 텅 빈 공간이 전부였다. 순영은 덜컥 가슴이 아팠다. 마이클 씨는요? 매일 와서 밥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순영은 애써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며 시금치를 다듬기 시작했다. 정의 여사는 부엌 문턱에 기대어 순영을 지켜봤다. 마이클 씨는 지금 미국에 잠시 갔다. 비자 문제 때문에 보름 뒤에 다시 온다고 했다. 그래도 어머니 혼자 드시는데 이렇게 드시면 안 되죠. 제가 매일 와서 반찬 해 드릴게요. 순영은 시금치 뿌리를 잘라내며 말했다. 정의 여사는 순영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순영이 시금치를 다듬던 칼을 조용히 빼앗아 싱크대에 내려놓았다. 순영아, 정의 여사가 다시 아가가 아닌 순영아라고 불렀다. 내가 내게 말 못한 게 있다. 나 15년 동안 내 아버지 제사상 차릴 때마다 너한테 참 미안했어. 순영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다. 내가 과부가 되고 내가 며느리로 들어온 후 나는 너를 내 삶의 짐을 나누는 사람으로만 봤다. 내가 나에게 제사상 바칠 때마다 나는 너에게 고맙다는 말보다 그릇이 왜 이러니 잔소리만 했지. 왜? 내가 완벽해야 나도 완벽한 시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도 무서웠거든. 혼자 되는 게. 정혜의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가에는 굵은 주름 사이로 눈물이 고였다. 마이클 씨가 나한테 정혜 씨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15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내가 2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제야 알았다. 나는 며느리를 착취했고 너는 그 역할에 갇혀서 자기 인생을 잃었지. 미안하다. 순영아,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지켜온 며느리의 자리가 사실은 나에게도 너에게도 지옥이었구나. 순영은 칼을 내려놓은 채 시어머니를 마주 보았다. 시어머니의 눈물과 진심 어린 고백은 그녀가 마이클에게 받은 충격보다 더 컸다. 그녀의 분노가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시어머니를 향한 연민과 동질감이 채워졌다. 어머니, 순영은 정의 여사의 주름진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어머니도 한 분의 여자였는데 제가 너무 며느리 노릇만 하려고 했어요. 죄송해요. 두 여인은 수십 년간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굴레 속에서 억눌렀던 감정의 무게를 내려놓았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늦가을 햇살 아래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이들의 눈물은 오랜 갈등의 끝이자 마이클의 재혼을 계기로 시작된 순영과 정의, 두 여인의 진짜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9번째, 굳은 살이 벗겨진 포옹. 2024년 11월 12일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정의 여사의 아파트 거실. 마이클 68세의 미국에서 돌아오기로 한 날, 순영 61세는 만복 63세와 함께 시어머니 정의 여사 90세의 아파트를 찾았다. 순영은 며칠 전 시어머니와 눈물로 화해한 이후 며느리의 의무감이 아닌 가족 간의 애정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순영의 손에는 만복이 시장에서 직접 고른 신선한 갈치와 순영이 아끼는 도자기 접시에 정성껏 담아온 잡채가 들려 있었다. 순영이 현관문을 열자 정의 여사와 마이클이 동시에 거실에서 일어나 맞이했다. 마이클의 얼굴에는 보름간의 여행에도 지친 기색 없이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Hello, 순영 씨, 만복 씨. Thank you for coming.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클은 만복과 순영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만복은 여전히 어색함을 감추지 못하고 뒷목을 긁적였다. 어서 오세요. 비행기 타느라 고생하셨죠. 만복의 인사는 딱딱했지만 적어도 적대감은 사라진 상태였다. 순영은 마이클에게 잡채 접시를 건넸다. 오랜만에 드시는 한국 음식일까 봐 제가 제일 잘하는 잡채 좀 해왔어요. 만복 씨가 시장에서 갈치도 사왔어요. 마이클은 잡채를 받아 들고는 진심으로 감격한 표정을 지었다. Oh, my goodness. 순영 씨, 이 아름다운 음식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기쁩니다. 이전에 제가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무례라뇨. 제가 더 무례했죠. 순영은 시어머니와 마이클을 번갈아 보았다. 정의 여사는 마이클의 팔을 잡고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모습은 순영에게 늘 긴장감과 의무감을 주던 시어머니가 아닌 사랑에 빠진 소녀의 모습이었다. 순영은 마이클에게 다가섰다. 그리고 그의 큰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마이클 씨, 이제 어머니는 마이클 씨에게 맡길게요. 저희가 28년간 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행복을 마이클 씨가 찾아주신다면 저는 기쁠 거예요. 진심으로요. 마이클은 순영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더니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순영 씨, 저는 쥐앙게이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순영 씨와 만복 씨의 가족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가족을 존중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순영은 그 말에 울컥했다. 이 모든 갈등이 결국 마이클이라는 타인을 통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복은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마침내 용기를 냈다. 그는 마이클에게 다가서서 어색하게나마 팔을 내밀었다. 마이클 씨, 우리 이제 한 가족이죠. 만복의 얼굴에는 쑥스러움과 함께 진정한 화해의 기쁨이 묻어 있었다. 마이클은 환하게 웃으며 만복을 힘껏 껴안았다. 흑인 남자와 한국인 아들의 포옹. 이 이질적인 포옹 속에서 28년간 순영의 삶에 굳은 살처럼 박혀있던 며느리의 의무감과 만복의 무책임함이 마침내 벗겨져 나갔다. 순영은 두 남자의 포옹 뒤로 눈시울을 붉히는 시어머니의 행복한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이제야 완벽하게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10번째 황혼의 웨딩, 그리고 순영의 미소. 2024년 11월 20일 서울시 강동구의 한 작은 성당 웨딩 장소. 정혜 여사와 마이클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소박하게 진행되었다. 동네 부녀회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평판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결혼은 오직 사랑과 존중, 그리고 가족의 축복만으로 충분했다. 하객은 만복 부부와 두 손주, 그리고 미국에서 온 마이클의 두 아들과 그들의 가족 몇 명이 전부였다. 순영 61세는 며느리의 검은색 한복 대신 화사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차려입었다. 그녀는 만복의 팔을 잡고 성당 안으로 들어섰다. 만복은 평생 가장 듬직하고 멋진 남편의 모습이었다. 성당 앞에는 정혜 여사가 순백의 웨딩드레스 대신 곱게 차려입은 한국식 콜레복을 입고 서 있었다. 마이클은 깔끔한 양복을 입고 정혜 여사의 손을 꼭 잡은 채 연신 미소를 지었다. 정혜 여사의 얼굴은 9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20대 신부처럼 설렘과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정혜 여사가 마이클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Thank you, my child, for being my life 라고 나지막이 속삭이는 순간 순영은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이제 분노나 억울함이 아니었다. 어머니도 저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한 분의 여자였구나. 나는 왜 그것을 28년 동안 몰랐을까? 순영은 만복의 팔을 잡고 속삭였다. 만복 씨, 어머니, 정말 예쁘시죠? 우리 어머니, 다시 태어나셨네요. 만복은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대답했다. 응, 당신 덕분이야. 순영아, 당신이 어머니를 이해해줘서 우리 가족이 살았어. 결혼식이 끝나고 순영은 하객들에게 인사를 나누는 마이클과 정혜 여사에게 다가갔다. 마이클은 순영을 보자마자 장난기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순영 씨, 이제부터 저는 당신의 새로운 시아버지뉴 father-in-law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사 안 지냅니다. 저는 며느님에게 무조건 오케이, yes만 할 겁니다. promise, 약속. 순영은 활짝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며느리로서 억지로 지었던 미소가 아닌 진정한 해방감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다. 네, 마이클 아버님. 그럼 저는 오늘부터 마이클 아버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순영으로 살겠습니다.
정혜 여사는 순영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순영아, 고맙다. 그리고 우리 이제부터 며느리, 시어머니 관계 말고 그냥 세상 사는 여자들끼리 친구처럼 지내자. 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았다. 며칠 후 순영은 동네 부녀회 모임에 나갔다. 오 여사와 최 여사가 슬쩍 시어머니의 재혼에 대해 물었을 때 순영은 더 이상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았다. 우리 어머니요? 마이클 씨라는 아주 멋진 분과 국제 결혼하셨어요. 미국에서 오신 의사 선생님이세요. 어머니가 90세에 비로소 자기 인생을 찾으신 거죠. 저희 집은 이제 막장이 아니라 글로벌 가족이 되었네요. 순영은 당당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60대 황후는 시어머니의 막장 재혼 덕분에 묵은 굴레를 벗고 비로소 자신을 찾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막을 올리게 되었다.